안녕하세요. 온라인 코딩 테스트 실습으로 보는 학업 성취도 상관관계 분석 사례 논문을 발표할 충남대학교 데이터 네트워크 연구실의 문현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발자 채용 담당자일 때 개발직군 지원자가 안정정렬을 활용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의 성적이 A뿔이면 안정정렬을 활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래쪽과 같은 퀵솔트가 불안정정렬이고 머지소트 같은 안정정렬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간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방법입니다. 성적을 통해서 특정 정렬, 특정 개념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유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즘처럼 안정정렬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문제는 3년 전에 카카오에서 개발자 채용을 위해 썼던 안정정렬 관련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안정정렬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면 문제를 통해 개발직군 지원자가 안전정렬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불확실과 확실함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코딩 테스트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 해결 능력, 특정한 프로그래밍 문제를 주고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곧 소프트웨어 개발 실력이다 라고 간주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카카오에서도 공채를 위해 코딩 테스트, LG, SK 등 다양한 기업들에서 자체 코딩 테스트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요즘 코딩 테스트를 통과해야 서류 면접을 볼 수 있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백준 온라인 젖지 뿐만 아니라 새로 생긴 프로그래머스 등 다양한 코딩 테스트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탑코더 혹은 해커랭크 같은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가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심지어 초중고 학생들도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를 통해 코딩 테스트 문제 해결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학교에서 실습 과목에서 자료구조 혹은 알고리즘 등등 실습 과목에서 코딩 테스트를 이용해 실습하는 것이 학습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애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필요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습 수업에 사용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공학 코딩 테스트 기반 실습 수업 효과 분석을 이 논문에서 진행했고요. 작년 알고리즘 실습 온라인 코딩 테스트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코딩 테스트 기반 알고리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상, 중, 하 위권 학생들의 특징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 기반 실습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돔저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ACM ICPC에서 활용하는 코딩 테스트 채점 시스템이고요. 다양한 언어, 파이썬 혹은 자바, C, C++과 같은 다양한 언어와 그리고 코딩 테스트 문제에 대한 채점 결과를 제공합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다양한 선수들 혹은 팀들의 목록이 나오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고 몇 분 후에 이 문제를 풀었는지 그리고 진녹색처럼 가장 처음 푼 사람이 누구인지 나타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 하단처럼 특정 문제에 대해서 맞았는지 혹은 시간이 초과되어서 즉 연산이 너무 느렸는지 혹은 런타임 에러가 났는지 답안이 틀렸는지 혹은 컴파일조차 되지 않았는지 또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충남대학교 2학년 알고리즘 실습 수업에서 돔저지를 활용해 온라인 코딩 테스트 결과를 쌓았습니다. 기간은 약 15주 그리고 매주 110분 동안 실습 수업을 했고요. 수강 인원은 39명입니다. 문제 개수는 총 46문제로 매주 4문제에서 5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주제는 10개고요. 하나의 주제가 2주 동안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 학생들 39명의 학생들이 총 6,000개가량의 소스코드를 제출했고 그 중에 약 1,800개가 정답, 약 4,300개가 오류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시간이 초과됐거나 오류가 났거나. 주제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표준 입출력부터 제기, 문자열, 정렬,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에서의 최단거리, 그리고 동적 프로그래밍, 그리고 날짜와 시간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까지 보았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각각 5문제였고 나머지 실습 주차들은 4문제에서 5문제, 보통 상 1문제, 중 2문제, 그리고 하 1문제 혹은 2문제에서 4문제 혹은 5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시험 제외 제출률은 평균 81%였고 만약 시험을 포함한다면 73% 정도 제출했습니다. 가장 낮은 제출률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특히 최단거리가 가장 낮았고 높은 제출률은 문자열이나 동적 프로그래밍이 높았습니다. 대개 동적 프로그래밍의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2학년 학생들이 동적 프로그래밍은 미리미리 코딩 테스트를 위해 많이 연습을 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90%의 제출률이 나왔습니다. 실습 문제 채점 기준은 학업 성취도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알고리즘 수업 110분 내에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통과하면 100%의 점수를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수업이 종료된, 즉 110분이 지난 이후부터 28시간까지는 80%, 즉 20% 감점이 있고요. 이후부터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20%씩 추가적으로 감점이 되었습니다. 문제별로 각각 감점했고 각 주차별로 총 10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원래 100점이었는데 이번 논문에서 계산할 때는 10점으로 표준화해서 계산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해야 정답으로 인정해줬고 시험에서만 테스트 케이스별로 하나씩 배점을 했습니다. 주차별 학업 성취도에 대한 정의는 NRP 3가지의 요소로 정의를 했습니다. 주차별 문제 개수와 득점 B, 그리고 문제별 배점의 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아래의 학생처럼 이번 주에 하나의 문제는 2개의 문제는 1번, 2번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고 3번 문제는 하루가 지나서 4번 문제는 이틀이 지나서 풀었다면 78%의 성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최종 속차 1등부터 39등까지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보면 석차와 평균 학업 성취도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83으로 굉장히 높은 음의 상관계수, 즉 1등일수록 높은 평균 학업 성취도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학업 성취도는 전체 평균 60이었고 상위권 78, 중위권 65, 하위권은 40%에 그쳤습니다. 성적 분위 변화율이라는 지표를 분석을 위해 사용합니다. 상위 30%, 즉 A계열과 중위 40%, B계열, 그리고 하위 C와 D에서 이동한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상위권, 즉 상위 30%가 아래로 하나로 내려가고 중위 40%에 있었던 학생 한 명이 상위권으로 올라갔다면 39분의 2로 5.12%가 변화율이다 라고 계산했습니다. 성적분위 변화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해당 주차까지의 석차가 곧 성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주차별 성적분위 변화율을 보면 3주차까지의 성적분위 변화율은
약 40%, 즉 약 15명이 매주 성적 분위가 이동합니다. 변화가 굉장히 많은 거죠. 상중 하위권 15주 평균 주차별 성적 분위 변화율을 보면 상위권은 1%, 중위권은 6%, 하위권은 4%의 변화율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위권은 3주차 동안 성적 분위가 변화해서 상위권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다시 중위권이나 하위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위권에서 머무르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하위권, 중위권 학생들에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냐? 자, 하위권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40%였고 4주차 이후에 성적분위 변화율이 평균 2.56입니다. 즉, 변화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3%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위권 학생들이 3주 만에 학습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중위권 학생들이 4주차 이후에 평균 5%로 매주 2명이 성적균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반면에 하위권 학생들은 3주 만에 학습을 포기하고 계속 하위권 내에서 머무르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의 초록색입니다. 따라서 3주 만에 우리가 봐줘야 하고요. 학기 초부터 3주차까지의 성적분위 평균 변화율이 10%, 즉 4명 정도가 변화하고, 그리고 최종 석차와 3주차까지의 누적 상관계수가 0.64, 그 이후에 11주차 이후에 최종 석차와 누적 석차가 0.81로 석차가 유지됩니다. 즉 3주차까지의 결과를 보면 우리는 약 최종 석차를 대충 0.64의 상관계수로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코딩 테스트의 실습에 장점이 있습니다. 소스 코드로 매주 자동화된 채점 그리고 석차 계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바로바로 얘기해 줄 수 있고 언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분위를 분류해서 하위권 30% 학생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부족한 점을 알려줄 수 있고요. 물론 부족한 부분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건 향후 연구가 필요합니다. 단점은 문제 출제를 위한 시간이 평소보다 더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나 특정 주제, 정렬과 같은 주제는 코딩 테스트 문제를 만들기에 좀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결론은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공학 알고리즘 실습 온라인 코딩 테스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3주 만에 학습을 포기하고 있었고 중위권 학생들은 3주에서 11주차까지 매주 2명 정도가 성적 분위가 변화하는 반면 하위권 학생은 거의 변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생도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코딩 테스트를 통해 성적 분위를 빠르게 분석하고 3주까지의 누적 석차를 활용해서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게 동기부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본 논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는 제출된 코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제시하는,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